왕이부와 칠무회로 발탁된 최초의 어인족이면서 태양해적단의 2대 선장, 현사왕, 밀짚모자해적단의 주요 전투원, 현상금 11억 베리인 바다의 협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죠. 특이하게도 물갈퀴에 하늘색 피부를 가진 고래상어의 혈통을 가진 어인족인데요. 징배란 이름의 어원 자체가 고래상어의 일본어인 징배자매로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인간들의 10배에 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어인족 중에서도 최강자급. 현상금과 비례한 날카로운 이빨과 더불어 양끝에 크게 자란 송곳니가 있어 입을 다물어도 밖으로 드러난 귀여운 모습은 덤이죠. 과거엔 태양해적단에서 해군들이 가장 주목했던 위험인물이었고 칠무회와 빅맘해적단, 사왕 최고 간부급의 주요 전력이었을 만큼 어딜 가나 강력한 전투원이었습니다. 배를 조종하는 실력도 세계관 탑 클래스의 조타 실력을 가진 현사왕, 밀짚모자해적단의 조타수 징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징배의 이야기엔 과거로부터 전해져온 어인과 인간들과의 역사적인 서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인간들은 어인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어류로 분류했고 전 세계적으로 어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인이란 종족이 아무리 인간들보다 강하다곤 해도 워낙에 소수였기에 수적으로 우위였던 인간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인간들의 정점, 천룡인들은 희귀 종족인 어인을 노예로 액세서리 정도의 느낌으로 자랑 삼았다고. 이에 오랜 세월 동안 동족들의 진정한 해방과 인류와의 공존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징배였죠. 하지만 이런 의로운 바다의 협객, 징배가 야쿠자를 모티브로 설정된 인물이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징배의 가슴에 새겨진 태양해적단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문신, 그의 태양무늬 문신은 일본의 마피아, 즉 야쿠자들의 통과일에 이레즈미와 유사했으며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인물 설정을 모르더라도 어딘가에서 본 듯한 야쿠자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쿠자들이 스스로 협객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칭했다는 점, 작중에서 술잔을 나누며 오야붕을 모시는 부자의 의식을 치르고 기모노를 착용한 복장, 그들끼리의 의리와 인의를 중요시하는 모습, 야쿠자 특유의 인사법을 하는 등 설정 자체가 야쿠자의 장점만을 본따모은 인물이죠. 그의 일대기를 야쿠자들의 문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배는 용궁왕국의 무법지대에서 태어났으며 아론과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내며 자랐는데요. 피셔 타이거란 인물이 무법지대를 정리하면서 리더로 올라섰고 징배와 아론은 타이거를 큰형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오야붕으로서 모시게 됩니다. 타이거를 따르는 이들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서로를 형제라 생각하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그러던 와중 해적왕 골디로저의 유언을 기폭제로 대해적 시대의 막이 올랐고 수많은 해적들이 용궁왕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며 해적들 손에 어인들과 인어들이 납치당하고 팔려나갔어요. 이에 징배는 용궁왕국의 병사로서 수많은 이들을 지켜냈고 이때부터 인의를 중시하는 협객의 풍모를 비추며 병사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하지만 모두를 지킬 순 없었고 모두가 인신매매란 절망의 눈을 감았을 때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어인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면서부터 사왕의 비호 아래 선 어인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고 인간을 극도로 경멸했던 징배조차 흰수염 해적단을 은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이후 타이거는 붙잡힌 수많은 어인들을 해방하기 위해 맨손으로 레드라인에 올라 단독으로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징배는 세계 정부와 적대하게 된 오야붕, 타이거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벗고 합류하게 됩니다. 중마고, 아론을 비롯한 어인가의 불량배들 또한 해방의 영웅 타이거를 위해 속속 집결했고 그렇게 어인들로 이루어진 태양해적단이 결성된 것이죠. 이때 낙인이 찍힌 노예들을 태양해적단에 숨기기 위해 낙인에 덧댄 태양해적단의 상징을 전원 새기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타이거가 인간에게 손찌검을 가장 많이 하는 인물로 징배를 지목해 꾸짖었을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한 인물이었는데요. 인간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묵인하는 종족이기에 죽여도 나쁠 것이 없다는 사상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바다를 떠돌며 악명을 떨치던 태양해적단은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타이거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했던 타이거는 어인족을 멸시해온 인간의 더러운 피로 목숨을 부지하긴 싫다며 감춰왔던 인류를 향한 증오심을 쏟아냈고 징배에게 뒤를 부탁하며 끝내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이거와 함께한 항해와 마지막을 지켜봤던 징배는 인간에 대한 어인족의 증오를 없애고자 한 오토이메의 노력 또한 지켜보면서 인간과의 공존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결국 마음을 받고 갱생하죠. 타이거의 뜻을 받들어 분노로 살아가야 하는 어인족의 운명이 청산되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징배는 초대 선장의 뜻을 이은 계승자로서 증오로 점철된 인류와 동족 간의 악연을 청산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 힘을 다하게 되죠.
반대로 의형제였던 아론은 타이거의 죽음으로 인간을 더욱 증오하며 무차별적인 종족주의자가 됐는데요. 변심한 징배를 본 아론은 인간과 공존이라는 길은 있을 수 없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으며 기어코 자신을 말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죽이는 방법뿐이라 말하며 단호하게 탈퇴를 선언합니다. 차마 동생이나 다름없는 아론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던 징배는 혹여나 만일의 경우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수습할 생각으로 아무런 탈퇴 조건 없이 태양해적단에서 떠나보내죠. 증오만을 품고 있는 아론과는 달리 인류와 동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어인 섬의 주민들은 모두 징배의 희생과 신념을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위해 징배를 두목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 태양해적단의 2대 선장으로 취임한 징배는 단기간에 현상금이 7,600만 베리에서 2억 5천만 베리로 올라섰고 세계 정부는 징배를 정부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리라 판단하여 인류와 어인의 공존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징배란 인물에게 칠무의 입단을 제의하게 됩니다. 초대 선장 타이거의 뜻을 이어받아 용궁과 세계 정부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된 징배는 노예였던 어인들과 태양해적단의 사면을 조건으로 칠무에 가입했죠. 하지만 칠무의 생활도 잠시 어인섬을 대가 없이 보호해준 은인 흰수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상전쟁에서 흰수염해적단과 맞붙게 된 세계 정부를 등지게 되는데요. 불참을 선언하며 뜻을 굽히지 않아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며 감옥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투옥과 칠무의 박탈도 각오하고서까지 정부를 단호히 거부하며 흰수염과의 도리를 지켜낸 인물이죠. 협객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의리, 즉 인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 징배. 인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었죠. 이후 정상전쟁에서 흰수염과 이번 대대장 에이스의 죽음으로 막강한 전력을 잃은 흰수염해적단은 사왕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징배는 칠무의 권한 박탈로 어인섬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다시금 사왕의 비호 아래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며 빅맘해적단의 산하로 입단하죠. 루피가 동료가 되어달라 부탁했을 때조차 인의를 다하고 홀가분한 몸이 되었을 때 다시 청해달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당시 빅맘해적단 소속이었던 징배는 2년 동안 어인섬을 지켜준 빅맘에게 진 신세를 갚아야 했기에 밀짚모자 해적단의 입단을 거절했을 정도로 인의를 중시한 인물인데요. 마침내 빅맘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을 때 야쿠자들의 문화인 손가락을 자르는 의식의 상징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 거둘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수명을 바치는데요. 징배는 빅맘에게 티끌만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소울 포커스로 단 1초의 수명도 거둬지지 않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빅맘조차 경악할 정도였다고. 이러한 모습이 야쿠자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손가락을 자르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했죠. 빅맘 산하에 들어가며 받은 가족의 잔을 반납하며 진정한 호걸의 멋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또한 두목이 따라준 술을 마시는 사카즈키 고토라는 야쿠자 입단식과 유사한 장면으로 의식에서 사용한 술잔은 어떠한 형태로든 손상이 가는 순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사카즈키 고토 이후 서로 간의 관계를 끊을 때 술잔을 반납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했죠. 후에 자유소속으로 밀짚모자 일당에 가입하게 된 징배. 전직 칠무해라는 명성은 징배에게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도 꽤 특별한 포지션을 부여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적들에게 애송이라고 무시당하는 일이 잦았지만 칠무해였던 징배만큼은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모습. 또한 사왕의 2인자였던 대해적 마르코와 정겹게 얘기를 나누는 등 다른 멤버들은 보여줄 수 없는 거물다운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징배의 입단 이후 루피가 사왕에 오름으로써 어인섬은 비로소 밀짚모자 해적단이란 사왕의 보호를 안정적으로 받게 되죠. 루피가 아직 젊지만 언젠가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굳게 믿으며 루피와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인족이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는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최종장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징배의 일대기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최종장에 대한 마무리가 기대되는데요. 이상 징배의 이야기 마칩니다.